캠핑 중 폭발 사고를 당한 위험한 가족. 폭발의 원인은 이 안에 있다. 첫 번째, 과대 불판. 두 번째, 뜨거운 모래. 이 두 가지는 왜 용의선상에 놓이게 된 걸까? 중앙소방학교의 도움을 받아 실험을 진행했다. 먼저 위험한 가족이 머물던 캠핑장 모래를 가져왔다. 폭발 당시 모래 온도와 동일하게 맞추었다. 부탄가스가 들어있는 캔을 휴대용 가스레인지에 넣었다. 그 위로 삼겹살 600g을 동시에 구울 수 있는 큰 불판을 올렸다. 열 적외선 카메라를 설치해 지켜보기로 했다. 실험을 시작했다. 빨갛게 열이 오른다. 온도도 쭉쭉 올라간다. 순식간에 섭씨 210도까지 올랐다. 약 10분 뒤. 굉음과 함께 부탄가스 캔이 폭발했다. 부탄가스 캔 파편이 로켓처럼 하늘로 튕겨 올랐다. 휴대용 가스레인지가 산산조각 났다. 부탄가스 캔 파편도 여기저기 흩어졌다. 부탄캔이 과대 불판이라든지 또 외부의 열원에 의해서 복사열을 받아서 안의 내부 압력이 상승하게 되어집니다. 공간이 비어 있을 때는 대류 현상이 발생해서 식히는 역할을 하는데요. 지금처럼 모래가 열을 받으면요, 그런 대류 현상이라든지 에서 이런 식히는 영향이 아무래도 훨씬 떨어질 겁니다.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열이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있어야 하는데 과대 불판을 사용하면 길을 막아 폭발까지 이어질 수 있다. 폭발 방지용 부탄가스 캔을 사용하면 어떨까? 폭발 방지용 부탄가스 캔을 넣고 이번엔 안전이를 휴대용 가스레인지 앞에 두고 실험을 진행했다. 안전이의 안전을 약속할 수 있을까? 모두가 안전이를 걱정하며 지켜보고 있다. 5분이 지났다. 이번엔 폭발 대신 큰 화염이 일었다. 폭발 방지용인데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폭발 방지용 부탄캔은 그 앞쪽에 홈이 파져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가 상승되어지면 그 홈 앞쪽으로 연료가 분출되어지게 되어지고요. 갑자기 순식간에 화염이 크게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폭발 방지용 부탄가스 캔은 온도가 상승되면 앞에 홈으로 가스가 분출되는데 과대 불판 때문에 가스가 빠져나가지 못했다. 이때 빠져나가지 못한 가스에 불이 붙으면서 순식간에 화염이 크게 일어난 것이다. 부탄가스 캔은 정말 위험하다. 안전아,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 요즘은 캠핑 중 가스 질식 사고도 빈번하다. 밀폐된 텐트는 공기가 통과하기 힘들다. 공기 중 산소 농도를 쟀더니 20.4%. 이 정도 산소가 있어야 숨쉬기 좋다. 텐트를 열어놓고도 질식 사고가 날 수 있다고 해서 텐트를 열어놓고 실험했다. 따뜻한 커피 생각이 간절해 물을 끓였다. 그런데 물이 넘쳐 가스불이 꺼졌다. 그대로 뒀더니 가스가 천천히 새어나온다. 가스는 어디로 갔을까? 텐트 안에 마네킹을 눕히고 가스를 감지할 수 있는 특수 카메라를 설치했다. 휴대용 가스레인지 아래로 가스가 천천히 새어나오는 것이 보인다. 20분이 경과했다.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가 텐트 아래쪽에 깔렸다. 산소 농도 18%. 산소 측정기의 빨간불이 깜빡이며 위험을 알린다. 만약 누군가 잠을 자고 있었다면 저산소증으로 메스꺼움을 느끼며 구토하다가 30분 내에 사망할 수 있다. 저희가 쓰고 있는 이 부탄캔이나 휴대용 LPG 등 같은 경우에는
이 연료가스가 공기보다 무겁습니다. 그래서 누출이 되어진 경우에는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밑에 깔리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합니다. 날씨가 추워졌다고 텐트 안에서 가스불을 켜놓고 잠들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캠핑이 재미있으려면 역시 안전이 우선이다. 캠핑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험 상황 중에서 가스 폭발과 가스 중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가스 폭발부터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박사님, 가스 폭발의 원인 한번 다시 짚어주시죠. 네, 첫 번째로는 과대불판의 사용이고요. 두 번째로는 모래 위 휴대용 가스레인지의 설치입니다. 이러한 경우 대류 현상에 의해서 열이 올라가고 게다가 과대불판에 의해 가지고 부탄가스 캔의 온도가 올라가면 압력이 상승해 가지고 폭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과대불판 그런데 정확히 어느 정도 사이즈가 적당한 건지. 과대불판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부탄가스 캔을 넣는 부분을 넘어서게 되면 이게 과대불판이 그럼 이건 안 되는 과대불판이네요? 그렇죠. 이거는 과대불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크긴 큰데 이렇게 당겨서 하면 안 되나? 그러면 제대로 음식이 조리가 안 되겠죠. 예. 그래서 어떠한 경우라도 부탄가스 캔을 넣는 부분을 덮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네요. 자, 사고는 항상 저희가 강조합니다만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예방하지 못해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또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응급의학과 박준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교수님, 가스 폭발 사고가 나게 되면 1차적으로 화상을 입게 되잖아요. 네. 자, 화상을 입었을 때는 어떻게 응급 조치를 해야 할까요? 네, 이런 폭발 사고의 경우 추가 폭발에 의한 2차적인 손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옷이 탄 경우 옷을 벗어주고 추가적인 손상을 막기 위해 옷을 벗어줘야 되고요. 화상 부위는 상온의 물로 15에서 30분 정도 식혀주고 병원에 찾아서 추가적인 처치를 받아야 합니다. 자, 가스 사고 중에 또 하나가 아까 보신 것처럼 밀폐된 텐트 안에서 버너나 가스 랜턴 등을 사용하다가 가스가 누출되는 사고입니다. 박 박사님, 네. 이런 사고는 왜 일어나게 되는 걸까요? 이제 가을이 되면서 밤에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죠. 네. 그리고 땅에서는 한기가 올라옵니다. 네. 그래서 춥기 때문에 난방을 위해서 버너를 켜다가 이제 중독 사고가 발생하는 것인데요. 네. 최근에 있던 사고 중에 하나는 고기를 굽다가 남은 숯을 텐트 안에 피워놓고 자다가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가 발생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스 버너나 랜턴의 사용은 금지해야 하고요. 네. 질식의 위험이 없는 건전지 사용, 충전식 랜턴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교수님, 만약에 이제 요즘 텐트 같은 경우는 이 바깥 공기가 통하지 않는 기능이 더해져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일산화탄소 안에서 쌓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중독이 됐을 때 어떤 증상이 나타나나요? 네, 정상적으로는 혈액 속의 헤모글로빈이 산소와 결합하여 몸 곳곳에 산소를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한편 일산화탄소의 경우 산소에 비해 헤모글로빈에 결합하는 능력이 200배 가량 강합니다. 따라서 중독 시에는 몸 각 곳곳의 장기에 산소 공급이 되지 않아서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경한 증상으로는 두통, 어지럼증, 창란, 메스꺼움 등이 나타날 수 있고 심할 경우 혈압 저하, 의식 변화, 경련 발작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심정지에 이르러 하기까지 할 수 있습니다. 가스 중독이 됐을 때 네. 쉽게 할 수 있는 응급처치라든지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일단 가스에 노출된 환경으로부터 벗어나야 하므로 텐트에서 빨리 끌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고농도의 산소를 투여해야 하므로 가능한 구급차를 이용해서 빠른 시간에 병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기본만 지킨다면 아주 즐겁고 안전한 캠핑이 되겠지만 기본을 지키지 않는다면 생명까지도 위험하게 된다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